서울대학교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안내 내용입니다. 학과 대부분이 수능 점수로만 학생을 선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도 자녀가 이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따지는 수시 전형과 달리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어서 합격에 문제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공동체 역량 내지는 인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서 인성 영역을 좀 특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이런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시로 지원했을 때 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서울대의 선발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모집 전형에 학내외 징계 여부가 감점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 변호사 자녀가 학폭으로 전학을 간 게 2019년 2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같은 해 4월입니다. 정시가 치러지는 연말보다 한참 전의 일입니다. 서울대 측은 당시 실제로 징계 관련 조사를 했는지 당장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해당 규정이 있다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 자녀가 합격한 것에 대해선 성적이 최상위권이라면 징계로 감점이 돼도 합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측은 보통 징계 여부 확인과 조치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지원자의 감점 정도는 사안마다 다르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에 맹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박은선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까? 일단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담장을 넘지 않고 학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학교장 종결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 2주가 넘는다거나 아니면 뭐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해서 학교장 종결로 처리를 했으나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불복하셔서 또 피해 학생이 불복해서 반드시 교육청에서 심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교육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 처리될 때는 학폭 전담 기구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교육청 내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모이셔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 이 가해 학생은 학폭위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가 많이 미뤄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법정 다툼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제가 교사와 또 교육청 출신이기 때문에 학폭 사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사건 수가 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지원청들마다 학폭 사건이 너무 많아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 또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이니 억울하다. 또는 너무 과중하다. 이런 것들로 다투게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학폭 신고를 하면 반대편에서 맞서서 또 이제 학폭을 거는 그런 맞폭 형태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고소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구제 기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번 사안에서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가 소홀하지 않았냐 이런 점이겠습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상당히 좀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이 소송 때문에 가해자와의 어떤 분리가 유예됐는데요. 어떤 법과 제도의 맹점은 없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이 사건에서 그 아버지께서 가해 학생의 아버지신 정순신 변호사께서 네. 재판 청구를 거듭해서 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재판 청구권이 있고 또 아들을 위해서 모든 아빠는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불복해서 그 전학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재심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신 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학교에서 처분이
최초로 있었던 것이 2018년 3월 23일입니다. 네. 2017년 1년 동안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고 2018년 3월 23일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전학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잠시 그 조치가 이렇게 뒤집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그 가해 학생 쪽에서, 그러니까 네. 정순신 변호사 쪽에서 이 전학 처분 취소를 구했었고 취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피해 학생 쪽에서 또 재심 청구를 해서 다시 전학 처분이 부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학 처분이 확정된 때는 2018년 6월 29일입니다. 네. 그러면 행정법에서는 행정처분은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무조건 이 처분은 그때부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2018년 6월 29일부터 적어도 한두 달 내에 전학을 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갔어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여름방학 때는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간 때는 2019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것은요. 그러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2017년 1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네. 2018년에 3월에 신고를 했는데 네. 결국 1년 뒤에야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해도 집행이 됩니다. 인용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무조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나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2018년 당시에 이 학교 사안에 대한 뉴스를 보면요. 네.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처분을 걸고 집행정지를 걸고 이러니까 우리가 전학처분 집행을 못했다. 그러니까 네. 결국 교육청이나 뭔가를 통해서 압박을 하셨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절차를 잘 모르셨거나 네.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차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가해자는 이 소송 과정에서 이게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다. 이 언어 폭력이기 때문에 맥락을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의 판단은 언어폭력이지만 이 처분을 결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언어폭력의 경우에는 전학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학처분이 나온다고 해도 법원에서 그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처분이 있었지라고 들여다보니까 이 판결문 안에 인용된 그 당시의 사건들에 대한 놀라운 점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학생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외형은 언어폭력이지만 사실상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 것인데 이런 따돌림 형태의 학교폭력에서는 목격자들이 절대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데 4명의 용감한 학생들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사실을 다 알려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전학처분이 취소가 안 된 것은 반성의 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네. 가해 학생은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생각하면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면 모멸감을 준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희는 원고가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학폭 처분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심각성, 고의성 뭐 이런 5가지인데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점수가 거의 최고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나쁘게 받은 거고 그래서 전학 처분을 도저히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학폭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이 학폭위 구성과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짧게 지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하면 이 당시는 일단 학폭위가 아니라 자치위 시절이었고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학교 내부에서 학폭을 은폐하거나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폭위로 넘어갔는데 저는 짧게만 얘기한다면 2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안은 몇 년 동안 학폭이 계속됐고 쌍방 사건이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안이건
아주 경미한 사건이건 학폭위는 대부분 2시간 안에 끝납니다. 아, 네. 모든 그렇군요. 자료를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보고 다 파악을 하고 그날 결정을 내리십니다. 충분한 논의가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적어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안은 좀 기간을 좀 심의 기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위원님들의 전문성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네, 가해자도 뭐 어느 정도 선도의 기회는 줘야겠지만 무엇보다 이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히 보완돼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해 전학이나 퇴학 수준의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 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출석 정지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의 학교 폭력과 비교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현경 변호사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더 글로리죠. 이 전 세계 70여 개의 나라에서 톱 10 차트에 오를 정도로 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잔혹한 학교 폭력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드라마 속의 일부 행위들은 안타깝게도 실제로 발생했던 일들인데요. 2006년 청주의 한 어느 여자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급생의 발을 고데기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는데요. 특히 가해 학생은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을 협박해서 다른 동급생 3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은 신상이 공개되고 악플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참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는 가해 학생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가해 학생들에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인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질 텐데요. 이 둘은 각각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에서 독립된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인공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만 살펴보면 먼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를 휴대해서 살갗을 지진 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행위는 특수주거침입, 춤을 추거나 화장실 락스 청소를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하는데요. 폭처법상 특수상해죄의 법정형만 1년 5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며 가해 학생들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으로는 여러 명이 공동하여 야간에 흉기 휴대하여 상해 이러한 서술여가 적용되는 만큼 현실이라면 전학 또는 퇴학에 이르는 중징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학교 폭력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요, 이 학폭위 처벌 수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가해자가 형사 처분을 받는 사례도 많지 않고 이 피해자가 그 징계 결정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보완이 이뤄질 부분이 있을까요? 네, 드라마에서처럼 학교에서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런 처분도 없다. 뭐 이런 설정은 요즘 상황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학폭위 절차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를 꼽는다면 처분의 수위가 때때로 지역이나 사안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단위 학교에서 열리던 학교폭력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예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수위가 다른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학교폭력의 풍부한 사례를 담아 처분의 수위를 공개하거나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고요. 한편 학교폭력 처분은 형사 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가해 학생이 형사처분까지도 받기를 원한다면 피해 학생 측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조치를 해야 합니다.